자, 그러면 이 대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.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. 이건 중등, 고등을 다 통틀어서죠. 또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. 공식화시키면 아이들 그거 어떻게 그 수많은 문제 다 외워요. 그렇죠? 그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은 의도를 파악했더라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답까지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쪼개서 볼게요. 먼저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. 개념 공부할 때는 중등일 때랑 고등일 때 조금 중요도를 차이를 좀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중등 과정을 공부할 때는요. 각각의 단원에서 각각의 개념을 공부할 때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용어를 포함해서요. 예를 들면 이제 저랑 3-1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 뭐 고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, 고등과정 친구들도 그렇기는 한데 처음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좀 당황하는 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용어에 대한 뜻을 한 번씩 물어봐요. 절대값 X인데 잠깐만 절대값이 뭐였지? 그거요. 그 선생님 그 부호 떼는 거요. 그거요. 아니거든요. 네. 또 혹은 이제 뭐 이제 시계 계산 같은 거 할 때 얘들아 여기서 동류항끼리 우리 계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? 다 안 돼요. 근데 동류항이 뭔데? 그러니까 동류항이 뭐냐면요. 무슨 수하고 무슨 수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뭔데? 물론 제가 설명하면 다 알아요. 그런데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건 중등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 너무 많이 해왔다는 뜻인 거예요. 그건 중등에서 무너지지 않아요. 고등 가서 무너져요. 그러면 자 고등에서는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냐? 물론 고등에서도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 많아요. 그런데 고등은요. 그 개념들이 절대 독립적이지 않아요. 단원끼리도 막 섞이고요. 학년 안에서도 막 섞이고요. 개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섞여서 다녀요. 그러면 고등을 공부할 때는 그 개념들 간의 연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럼 그 전에 당연히 중등을 할 때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에 대한 파악부터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.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상위권을 결정하기 위한 저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연계성이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계속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. 특히 개념 학습에 있어서. 자, 그럼 이제 개념 열심히 이제 공부해요. 근데 저희가 맨날 뭐 백지에다가 개념 테스트만 하면서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. 결국 문제에 적용시키고 싶은 거잖아요.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예요. 그렇죠? 물론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파이널 공부할 때는 문제 유형들이 막 섞여 있고 그 문제마다 이제 아이들이 푸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건데 제가 기본 과정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항상 아이들 문제 풀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문제가 어느 학년 몇 단원 문제일 것 같아? 이게 방정식 문제일 것 같아? 함수 문제일 것 같아? 이게 부등식 문제일 것 같아? 함수 문제일 것 같아? 그거부터 파악하게 만들어요. 그거 백날 첫날 제가 해석해줘봤자 아이들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. 자기들이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 의도를 개념이 연결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의도가 파악이 되는 거고요. 그래야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효율적일지 그걸 찾아가는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의도 파악했어요. 문제 이제 풀 거예요. 문제를 풀 때 그래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이건 것 같고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문제를 풀 때도 같은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나에게 효율적인 방법일지. 사실 그건 정답은 없어요. 아이들마다 누구는 조금 찬찬히 계산해 가면서 답을 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구는 이걸 그래프를 해석해 가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건 이게 정답이니까 이 방법만 고집해야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.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의 성향이거든요.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각각에게 그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함께 문제도 분석해보고 개요 작성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네가 직접 해봐 훈련도 같이 시켜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. 결국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백날 첫날 선생님의 판서와 풀이 다 필요 없어요. 조금은 필요해요. 네. 근데 결국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요. 정말 혼자서 생각했냐는 거예요. 정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, 적어도 수학을 공부할 때
저는 이 두 가지의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,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결국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.